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인 최고의 허리 건강 지킴이 최고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뭐 김장철 하면 뭐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하시고 허리 네. 숙였다 폈다 많이 하실 텐데 이런 것들 때문에 병원 찾으시는 분들 좀 많으신가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김장하시고 나서 굉장히 아프시다는 분들이 더 늘어나세요. 특히 당연히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네, 그런데요. 맞아요. 김장은 전 보통 세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무나 배추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무거워요. 여러 개를 나르시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장시간 안 좋은 자세로 앉아 계시고, 그렇죠. 또 그 앉아 계신 자세가 나쁜 데다가 그 유지. 자세가 오래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전부 문제가 돼서 네. 오죽하면 이제 김장하고 나서 이제 무릎이나 허리, 다리 저림들이 심해지는 게 이제 김장 증후군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장 마치고 오셔서 치료를 받고 이전에 있었던 증상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럴수록 너무 자세를 오래 하지 마시고 하시다가 1시간 정도 되면 꼭 이제 허리와 목을 펴는 스트레칭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걸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김장철 허리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예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허리 통증 때문에 이제 걷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걷는 것과 허리 통증 좀 관계가 있나요? 네, 이제 뭐 걷는다고 해서 허리 통증이 나빠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허리가 아프면 보통 허리가 이제 전체 신체 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허리 통증이 있으면 이제 걷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고요. 이제 허리 통증이 이제 진행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협착증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래 걷기 힘드신 분들이 많아져요. 처음에는 허리만 아팠는데 나는 엉덩이나 다리까지 이제 증상이 온다. 이런 분들이 많고 걷다 보면 이제 걸음 걷기가 조금 쉽지가 않네요. 이런 네. 말씀을 해주시는데 왼쪽 사진에 이제 정상 앞에 이제 디스크와 이제 뒤쪽에 척추관 안에 이제 신경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좁아지는데 보통은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앞쪽에서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뒤에 있던 황색 인대가 두꺼워집니다. 많이 쓰시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뒤쪽에 있는 후관절. 이제 햄버거 같다고 많이 표현을 드리는데 후관절이 커지면서 안쪽에 있는 척수 신경이 압박을 하게 되면 저걸 이제 저희가 협착증이라고 하게 되고요. 네. 이제 이러한 협착증이 일어나면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 첫 번째 이제 직접적으로 눌리니까 당연히 신경의 증상이 생길 수가 맞아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좁아져 있으니까 혈류가 감소하게 돼서 이제 걷다 보면 굉장히 통증이 오고 다리까지 증상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앉았다 쉬었다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신경의 수로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해드리는데 수로가 막히니까 이제 뇌척수액, 머리부터 흐르는 뇌척수액 순환도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정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구조물들이 두꺼워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어떻게 다른지 MRI 사진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아까는 제가 이제 그림과 이런 네. 모식도로 보여드렸다면 이제 왼쪽이 정상 MRI입니다. 보시면 앞쪽에 이제 디스크와 뒤쪽 후관절이고 가운데 이제 동그란 하얗게 보이는 게 결국 신경을 싸고 있는 막과 신경, 그리고 안에 있는 하얀색 뇌척수액인데요. 이렇게 잘 보여야 되는데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3요소 앞에서 추간판이 탈출하고 이제 뒤쪽에 이제 황색인데도 이제 보통 2mm 정도인데 이런 분들은 거의 심한 분들은 1cm가 넘게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뼈랑 뼈 사이에 보시면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네네네. 여기 이제 관절에 물이 차고 커진 겁니다. 그러면서 작았던 관절이 커지니까 3방향에서 이제 완전히 전체 방향에서 눌리다 보니까 신경에 이제 협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네. 증상이 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뭐 이제 여러 가지 통증이 있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 MRI 말고도 또 촬영할 수 그래서 있는 게 이제 마이엘로 MRI요. 네,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보시기 쉽게 네. 이제 해서 이제 신경줄기 MRI, 마이엘로 MRI라고도 하는데요. 왼쪽처럼 정상은 이렇게 물끼리 이제 수로가 잘 흘러갑니다. 네. 하지만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협착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끊어져서 보이고요. 이제 요건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군데만 이렇게 된 걸 가져왔지만 실제 이제 아버님, 어머님들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3-4 군데가 다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 군데가 좁아져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여러 군데가 문제 있는 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허리가 좀 불편해서 또 뭐 다리 쪽이 불편해서 걷기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셔서 MRI 사진 또는 이제 마이로 MRI 사진 촬영을 해보시면 문제가 되는 부위를 정확하게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걷기 힘든 거 외에도 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병원에 좀 빨리 가봐야 될까요? 네,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제 네. 처음에는 이제 허리만 아프실 때는 뭐 급하게 오셔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리지만 보통 이제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증상이 시작되시는 경우와 그다음에 걷다가 저희가 이제 신경이성 파행이라고 하는데 저 파행이라는 건 결국 걸어가시다가 일정 거리를 걸으면 쉬었다 가셔야 되고 허리를 그냥 단순히 멈춘 게 아니라 약간 허리를 구부려야 이제 협착된 부위가 넓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쉬었다 가야 되시는 경우 그리고 이 거리가 점점 짧아지는 경우 처음에는 1km였다가 500m 나중에는 뭐 100m도 못 가겠어요. 이런 분들은 즉각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방사통이 처음에는 한쪽이 더 아프셨다가 양쪽이 다 아프고 발바닥이나 발등까지도 이렇게 저리고 아파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오르막길보다 보통 내리막길을 걷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거는 제가 어떤 강의에 나가도 말씀드리는 게 감각이나 다리가 내 살 같지가 않아요 라든지 힘이 없어서 발목이 끌려요. 혹은 이제 대소변 보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런 증세가 있으시면 즉각 병원에 오셔서 네. 이제 상담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증상들, 좋지 않은 증상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허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병원에 빠르게 가셔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통증에서 시작이 돼서 뭐 심하면 마비까지 올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왜 초기에 치료를 받고 바른 자세와 이제 치료를 통해서 더 진행되는 걸 막는 것이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초기에 오시면 치료를 잘 받고 또 이제 내가 협착증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면 환자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시고 조심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초기부터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MRI 검사를 해봤을 때 초기인 경우에는 이제 좁아진 게 이제 하얀색이 그래도 좀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지만 네. 인대도 약간 두꺼워졌고 이제 뒤쪽에 후관절도 약간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색인대와 후관절 비교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요 정도에서는 증상이 아주 심하면 뭐 저희가 수술적 처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중기로 이제 조금씩 진행이 되게 되면 아까보다 좀 하얀색이 부족하고 조금 좁아진 경우가 있죠. 요때부터는 이제 환자분 증상에 따라서 어떤 분은 요 정도인데 잘 지내세요. 그러니까 치료만 받아도 잘 지내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저는 100m도 못 걷겠어요.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개개인의 증상에 따라서 이제 치료법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거의 안 보이고 이제 뒤에 관절도 이제 심해지고 요거보다 더 좁아져서 아예 거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제 수술적 처치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면 이제 전방 전이까지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척추가 앞뒤로 어긋나는 걸 저희가 전방 전이증이라고 보통 말씀드리는데 네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 수술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보통 이럴 때는 저희가 일반 시술은 권유드리지 않고요. 내시경 수술이나 혹은 이제 유압술, 이제 나사못을 삽입하는 수술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될 수 있고 네. 이쯤까지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비나 근력 저하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그런 게 이미 발생한 채로 오셔서 이런 사진을 보게 되는 경우 좀 조기에 수술을 권장드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당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은 사실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고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한번 검사도 받아보시고 진단을 받아보셔야 하는 그런 경우들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셨다가 병원에 가시기 전에 좀 빠르게 좀 조치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고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 또 이런 김장철이 되면 더 심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허리 통증 또 다리 저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는지 방법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화 연결이 부담스럽다신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0대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증상 설명을 해드리면 몇 년 전부터 허리와 엉덩이가 아프고 저리다고 하셨고 작년부터 걷다가 여러 번 쪼그려 앉아 쉬어야 할 정도로 심해진다라고 하셨고요. 최근에 이제 치료 이력은 물리치료, 주사치료까지 시도해 보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치료가 바로 좀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네,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좋을까요? 글만 읽어보셔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어떻게 보면 사례 같은데요. 맞아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허리만 아프고 엉덩이 위쪽만 좀 뻐근하다가 네. 이제 점점 진행되시면서 이제 저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렇게 걷다가 여러 번 쪼그려 앉아 쉬어야 될 정도로 저게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거리가 짧아지고. 저 정도에서는 물리치료나 간단한 주사치료로만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군데가 협착된 분들도 계시다 그랬잖아요. 어디가 제일 문제인지, 그리고 여러 군데가 한 번에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밀 검사 해보시고요. 협착증이 너무너무 의심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술이나 수술까지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70대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해보시고 아마 협착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협착증이라면 협착증 관련된 치료를 좀 빠르게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또 전화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남성분 전화 주셨고 김장할 때 김치통을 옮겨주다가 허리를 삐끗하셨대요. 2주가 지났는데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지압 마사지 정도만 해보셨는데 네, 치료를 그래서 이제 받으셔도 될까요? 예. 저런 무거운 물, 아까 김장철 물론 여성분이 더 많지만 저렇게 도와주시다가 무거운 이제 무나 배추, 이제 박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들다가 자세가 안 좋으신 경우가 많으세요. 바른 자세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허리를 구부린 채 이렇게 짐을 들다가 이제 허리 쪽에 이제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파열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저렇게 지압 마사지, 뭐 약물 치료 정도로 버티셔도 되겠지만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사그라들지 않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면 디스크에 이제 섬유륜이 찢어지거나 디스크가 살짝 파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고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해보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전이 없다면 검사를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리 통증 유무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허리가 주로 아프신 걸로 생각이 돼서 네. 저 정도면은 이제 보통 시술이나 수술까지는 잘 안 하고요. 보존적 치료로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얼른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들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전화로 주신 사연. 네, 이렇게 해서 문자로 접수된 사연을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남겨주고 계시니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제 협착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눠보고 있었는데, 이 협착증이 증상이 좀 다른 질환과도 비슷해서 다른 질환하고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네. 파행이라는 건 결국 이제 원인이 어쨌든 간에 가다가 이제 쉬었다 가시고 이걸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아까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신경으로 인한 파행이 일어나는 경우로 이제 협착증 때문에 보통 생기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제 다른 질환 중에 혈관성 파행, 저희가 이제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 다리로 이제 혈관이 공급이 되는데, 그게 이제 좁아져 있거나 하면 이제 동맥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 증상이 비슷하게 일어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감별 포인트, 이제 보통은 아까 척추 협착증은 멈춘 다음에 좀 구부려거나 앉았다 가셔야 이제 호전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멈추기만 해도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진찰해서 오시면, 그래서 저는 이제 양말
이제 벗으시라고 한 다음에 발 위에 동맥을 한번 체크를 꼭 해봅니다. 아. 그래서 그게 좀 약해져 있는 분들은 다리 혈관 검사를 꼭 같이 해보시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내리막길이 어려운 거에 비해 오르막길이 좀 더 가기가 어려우신 감별 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네요. 이런 분들은 내가 증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다리 혈관 검사도 한번 고려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맥 질환 내려갔다가 이제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지 정맥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이제 흉부외과에서 시술을 받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당뇨 같은 질환들이 오래되시면 신경 변성이 오면서 발이 저려요, 발끝이 저려요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하고요. 이제 뇌척수 우리 몸은 이제 뇌에서부터 신경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위쪽에서 이제 신경이 눌리는 경우 다리 증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그래서 누가 봐도 양쪽 다리가 너무 한쪽이 저리다가 양쪽이 저리셔서 오셨는데 제가 상담을 하고 진찰을 해서 네, 허리 협착증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하다가 근데 마지막에 근데 걸을 때 약간 붕 뜬 느낌이 들고 보행이 불편해요라는 얘기를 하셔서 네. 그러면 목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해보고 이상이 없다면 뇌를 보겠습니다 해서 봤는데 허리가 협착증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검사를 하고 그다음 목을 봤더니 목에 신경이 굉장히 부종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영제를 넣고 검사를 다시 했더니 종양이 나왔습니다. 경추에서. 그래서 이분은 근데 사실 허리만 찍었으면 그냥 협착증 수술하고 그쵸. 허리 좀 좋아졌는데 걷는 게 여전히 불편해요. 이럴 수가 있어서 네. 그분은 이제 목 먼저 수술을 하기로 하고 이제 수술 다행이네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전문의 진찰 받으시고 다방면으로 검사를 자세하게 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분은 정말 또 이제 병변을 잘 발견하신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어떤 치료든 정말 정확한 진단과 진단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치료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척추 질환 자체도 여러 가지가 방법이 너무 다양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치료도 많아졌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보통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너무 들으셔서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이제 기본적 보존적 치료나 시술적 처치가 너무나 발전했고 수술도 이제 최소절개로 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고 병원에 늘 찾아오셔서 상담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물론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듯이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검사를 확실하게 해서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를 이제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먼저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휴식하시고 척추 위생, 바른 자세 너무 중요합니다. 예방이 중요하고 먹는 약물,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반응이 없는 분들은 이제 시술적 처치, 신경성형술, 풍선 확장술, 고주파 시술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거에도 반응이 없는 분들이 이제 협착증을 풀어주는 이제 감압술, 과거 현미경으로도 하고 이제 양방향 단일공 내시경으로도 하고 그걸로도 이제 안 되거나 많이 뼈의 변성이 심한 분들은 이제 유압술, 고정술까지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척추 질환의 단계별 치료법 저희가 좀 간단하게 짚어봤고 어쨌든 초기에는 그렇게 수술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자세 교정이나 약물만으로도 좀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한가 봐요. 네, 이제 오늘 진료에서도 제가 오늘 진료를 하고 왔는데 네. 말씀드린 게 사진은 굉장히 오늘 MRI 너무 아프셔서 찍었는데 근데 이제 증상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 분들은 일단 보존적 치료를 하고요. 네. 치료를 오늘 약물과 주사를 드리고 이제 병원에서 나가시는 걸 제가 우연히 만나서 뵀더니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네네네. 하고 해서 늘 언제나 이제 보존적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이제 목표는 이제 바르게 걷고 안 아프게 바르게 걷는 게 이제 저희 병원의 목표거든요. 근데 바르게 걸으려면 일단 안 아파야 되고 통증을 먼저 줄여서 보행이나 이제 운동 능력을 회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른 자세로 너무 구부정하게 걸으면 안 좋으니까 바른 자세로 바르게 걷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걸어서 운동을 하셔야 이제 근육 감소하는 걸 막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고 운동뿐만 아니라 또 좀 잘 안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좀 잘 잡수셔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보존적 치료 저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먹는 약 요즘 좋은 약들이 많거든요. 약 드시면 속이 너무 쓰리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요즘은 좋은 약들도 많이 나와서 속은 쓰리지 않고 이제 약효가 좋은 것도 많아서 여러 가지
신경 혈액 순환이 안 돼서 협착에 의한 파행 증상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약물이라던가 진통 소염제, 그리고 이제 다리까지 저리고 시리고 아플 때 신경통 약물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좋아지면 좋을 텐데 여기서 또 이제 잘 안 됐는다 싶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주사들 많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사 치료도 근데 약제가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합니다. 네. 이제 아까 제가 검사 진단이 중요하고 어떤 부위가 아픈지가 중요한 것이 맞아요. 뭐 저희 주사 중에는 이제 뭐 꼬리뼈 주사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제가 잘 드리는 말씀이 환자분을 전신을 기관총처럼 약물로 무슨 절일 수는 없다. 그러면 너무 부작용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네. 필요한 부분에 딱 해줘야 제일 많이 약물이 투입이 되고 증상이 그쵸.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단. 진단을 해서 이제 주된 병변이 어딘지, 그쵸. 그리고 주된 병변에 약물을 올바르게 주입을 해야 좋아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허리만 편찮으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인대 강화 주사, 프롤로 주사라고 하는 것도 사용을 하고, 근데 이제 아까 사연 주셨던 분 중에 2주 정도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프롤로보다는 보통 후진의 직지 차단술이나 경막의 차단술, 뭐 이제 꼬리뼈 주사, 이제 안쪽에 뒤쪽으로 들어가는 거, 혹은 양쪽에 이제 신경 나오는 추가항공, 이런 다양한 진단에 따라 다양한 접근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주사 치료 등을 통해서 이제 증상을 호전되실 수 있게 하고, 네. 이제 사진으로 경막의 차단술, 이제 보통 많이들 맞아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꼬리뼈 쪽에 이제 신경공이 있어서 이쪽으로 바늘을 넣고 이제 조영제를 넣어서 잘 약물이 주입되는 걸 보고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게, 보통 이런 건 이제 협착증이 여러 군데 있고 전반적으로 눌려 있으신 분들한테 보통 저희가 사용을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특정 부위, 이렇게 전체가 아니라 요 부위만 치료하면 되겠다, 요 신경만 눌리는 경우에는 그쪽 부위에 이제 옆쪽 추간공을 통해서 안쪽에 신경이 다치지 않게 바늘을 집어넣고 이제 그쪽으로만 특정 영역에만 약물을 주입해서 나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보존적 치료에 이어서 주사 치료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어도 바로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장님. 맞습니다. 네. 이제 뭐 이제 저도 의사지만 환자분이시고 또 이제 뭐 고객이시잖아요. 고객의 니즈를 이제 맞춰 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네. 뭐 예를 들어 금기도 있습니다. 시술을 해 너무 협착이 심한 분들은 이제 시술을 하면 오히려 안에서 신경이 눌려서 더 나빠지는, 부작용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권하지 않지만, 이제 한 중등도 정도에서 되도록이면 수술을 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거나, 혹은 이제 뭐 질환이 많으셔서 수술을 이제 꺼려 하시는 분들에서는 이제 신경 성형술이나 이런 풍선 확장술들을 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요걸로 이제 저희가 눌려 있는, 물리적으로 눌린 건 해결할 수는 없고, 안에 있는 이제 유착 방리해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을 주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풍선으로 어느 정도 확장을 해서 영구적인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풍선 확장술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사 치료에 이어서 할 수 있는 어떤 시술적인 처치 방법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나에게는 어떤 치료법이 적합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자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40대 남성분이시고 자영업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교통사고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날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사고 이후에 좀 안 좋아지셨네요. 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 진단받아서 사고 자체로도 디스크가 파열되거나 이런 분도 계시고요. 혹은 이제 원래 이제 디스크가 있었는데 충격 이후에 이제 증상이 심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추세를 중요시합니다. 날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점점 네. 병이 진행된다는 얘기이기 네. 때문에 빨리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그것은 진단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이미 오래되셨기 때문에 얼른 조속한 시일 내로 MRI를 찍으십시오.
그리고 네.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보통 지금 다리 아프시다는 얘기 안 나온 거 보면은 저는 저럴 때 이제 주사 치료, 약물 치료 해보고 2회 정도 해보고 반응을 봅니다. 너무 좋아지셨다 그러면 뭐 더 상급으로 가지는 않지만 네.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치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료 방법 상세하게 설명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하나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4년생 71예요. 네, 70대시고 지금 이제 어떻게 불편하신지 허리나 다리 쪽이 저희 최고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떻게 편찮으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정확한 시간은 한 6, 7년 전에 병원을 갔었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갔는데 그 MRI 찍어보니까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시술을 한번 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아프길래 병원을 가면은 약 조제해주면 약 먹을 때는 괜찮고 또 약 안 먹으면은 또 아프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또 갔더니 그럼 주사를 한번 맞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주사도 한번 맞았었거든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정확히 기억 안 네. 나는데.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방송 보면은 뭐 걸어 다닐 때 다리가 아파서 앉고 이런 거는 없는데요. 네.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바로 이렇게 허리를 쭉 못 펴고요. 네. 이제 자려고 누울 때도 허리가 아파 누울 때 이제 똑바로 누우면 허리가 아프고 좀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그럼 평소에 계실 때는 엉덩이나 다리 쪽이 아프고 이런 건 없으시네요, 환자분은? 예. 네. 뭐 어디 이렇게 산에 걸어 다니고 이러는 데는 그렇게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요 정도 증상을 제가 상담을 받으면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이제 그런 증상일 때는 보통 수술적 처치까지는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디스크가 여러 군데 돌출되어 있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좀 주저앉은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높이가 낮아지면서 신경이 자극이 되고 그게 이제 오래되면 뼈 골극이라 그래서 뼈가 자라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 때문에 허리가 불편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이제 구부리시거나 하면 좀 편해지신다는 건 아마 협착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는 얘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허리가 주로 아프시기 때문에 이제 엑스레이를 보통 저희가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불안정, 허리 척추 불안정이 오는 경우에도 저런 증상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다이나믹 엑스레이라는 거 찍어 보시고 MRI 상에서 혹시 이제 미세 골절 같은 건 없는지 골극 자라난 건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받을 때는 좋아지신다고 하니까요. 꾸준히 받아보시고 그러면서 생활 습관 변경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세하게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